네, 부동산 거래가 아주 씨가 말랐습니다. 이 부동산 빙하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정부가 이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완화 방안을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취득세 중과였는데요. 이거를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절세 블로거 김호용 대표님하고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게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이 일시적 이주택, 특히 이게 분양권이나 이 입주권이 끼어들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오늘은 정말 우리 아주 유니크한 부동산 세제 1인자 김호용 대표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끝까지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정부 발표를 보면서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엄연히 법률 개정 사항인데, 그리고 아마 야당이 반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정부가 지난 12월 2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 규정은 지금 지방세법 안에 있거든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법을 개정하려면은 네.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저 취득세 중과 규정을 개정을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정부안은 취득세 중과 폐지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왔고요. 근데 폐지를 하려고 봤더니 지금 공식적으로 야당이 민주당이 이제 취득세 중과 폐지에 반대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다 폐지하는 거는 야당이 결국 반대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완전한 폐지는 아니고 일부 중과를 완화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1분기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은 아예 시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약간 특이한 거는 다른 이번에 경제정책 운영 방안의 대책들은 대략적으로 몇 분기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요 취득세 중과 완화는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 분야로 딱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바로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시행이 이미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금 취득하는 분들 있잖아요.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분들은 종전의 취득세 중과대로 취득세를 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환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가가 나중에 법령이 개정 안 되면 환급이 안 될 수도 안 있는 되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날짜를 못 받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국가는 대책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을 못했을 때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지금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한시적 중과 제외 규정을 넣어버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 내년에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이제 중과를 완화하는 쪽으로 시행은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이거 그렇죠. 분명히 주택 샀는데 나중에 가서 취득세 안 돌려주면은 난리가 나니까 그 방안이 있군요. 예. 제가 이걸 블로그에다가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네. 다른 분들이 뭘 믿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기재부에 있어봐서 네. 이렇게 날짜를 못을 박았다는 거는 다른 방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있잖아요. 네. 그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아, 시행령에 있어요. 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취득세 문제는 이렇게 좀 시행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취득세 중과가 예정이 돼 있는데 당장 안 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거래는 완전히 끊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고민도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너무 거래가 빙하기를 맞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외면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를 했거든요. 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8%로 중과를 했고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3주택 이상은 12%였습니다. 그리고 비조정 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이 12%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은 2주택까지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중과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네. 2주택까지는 아예 중과가 없고요. 그다음에 3주택부터는 기존 세율의 50%를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3주택은 기존에 12%였는데 6%. 그다음에 조정 4주택은 기존에 12%였는데 똑같이 6%고요. 비조정 3주택은 기존에 8%였는데 4%. 그다음에 비조정 4주택 이상이면 12%였는데 6%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은 12에서 6으로 반토막을 내지만 역시 여전히 세긴 하네요, 법인은. 네, 이번 그 규제 완화에서 가장 네. 소외되고 있는 게 법인이거든요. 법인이요. 네. 저는 너무 법인을 저렇게 차별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법인을 활용하는 어떤 이제 투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지금같이 이제 거래 침체기에는 그렇죠. 결국은 다주택자나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나 이제 법인들이 부동산을 사주는 게 거래 그렇죠.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법인을
이제 규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그 정부 관계자들 이 방송 보시면 이 내용 좀 꼭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집을 뭐 사주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법인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물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놔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증여로 돌아서는 것은 한마디로 좀 죄악시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증여취득세를 무겁게 물렸는데 이것도 좀 완화가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똑같이 같이 완화가 되는데요. 네. 우선은 기존에 다주택자, 그러니까 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중에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를 할 경우에 그 증여로 취득하는 자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취득세를 중과를 했거든요. 근데 몇 프로를 중과했냐면 12%를 중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선 보유주택이 3채 이상인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은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이제 완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대주택, 이번에 네. 임대주택 사업도 뭐 아파트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임대주택 사업하려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취득세를 좀 혜택을 주는 겁니까? 저 제도는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이제 등록이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대책에서 아파트의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해 줬다고 했고 만약에 이제 아파트에 등록이 허용이 되면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저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파트가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사서 임대주택 등록하면 혜택이 없고요. 신규 분양받는 아파트들만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요.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100% 감면을 해주고요. 다만 취득세액이 200만 원 초과하면 85% 감면을 해주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이면은 50%만 감면해 줍니다. 네. 단 저 혜택은 20호 이상일 때만 받습니다. 네. 그리고 가액 기준이 이제 2022년부터 생겼는데요. 수도권은 취득가액이 6억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취득가액이 3억 이하인 주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 지금까지 이 정부가 발표한 이 취득세 완화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는 아마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만 아주 독점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해서 이 취득세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고요. 네. 복잡한데 이걸 우리 김 대표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사례별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보면은요. 네. 조문이 엄청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저도 처음 조문 보면은 상용 문자 해독하는 것처럼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기존에 뭐 블로그나 강의에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저게 설명이 가능할까. 근데 이 내용을 대다수가 지금 잘못 알고 있고 네. 저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신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둘 다 조정 지역이면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곳이라도 비조정 지역이 있으면은 3년입니다. 3년이죠. 네. 그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은 그 신규 주택의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잘 아세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종전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네네. 제가 사례를 한 3가지를 만들어 왔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일시적 2주택에서 집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나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실무적으로 그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를 많이 어려워하고 네, 잘못 알고 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사례를 이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납세자가 2011년 3월에 A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2월에 B분양권을 샀습니다. 저 B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 B분양권이 언젠가는 준공이 되겠죠. 준공이 돼서 2023년 2월에 B-주택이 됐습니다. 그럼 저 B-주택이 이제 신규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저 B-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저게 조정지역이 있었어요. 그럼 둘 다 조정지역이니까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이제 2년이 적용되는 거고요. 저 B-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5억 8천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저거를 판다고 가정하면 중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억 이하니까 취득세를 1%를 내는 1%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저 A주택, 동전주택을 못 팔잖아요. 못 팔면은 원래 조정지역의 취득세가 원래는 8%였잖아요. 이번에 개정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은. 네. 그러면 저 차액인 7%를 추징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까지는 다 아는데 네. 문제는 저 B-주택을 취득하고 1%를 낸 다음에 2년 안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추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 B-주택이 지금 마이너스 단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좀 그렇죠. 올랐다가 지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저 B-주택을 내가 거주하지 않고 계속 A주택에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A주택을 안 팔면은 저 B-주택의 취득세가 중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고민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A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취득세 추징이 안 되는데 저때 B 다시 주택을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추징이 안 됩니다.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건데 일시적 2주택에서는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게 분양권일 경우에는 분양권이 지비된 그걸 팔아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조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규 주택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즉 2년 안에 원래는 A 주택인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지만 신규 주택을 팔아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신규 주택이다. 그러면은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도 되고 또는 신규 주택 자체를 팔아도 취득세가 추징이 안 된다는 추징이 얘기입니다. 안 된다. 네. 예,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는 어떤 주택을 팔아도 이 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사례는 주택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을 산 케이스였는데 그렇죠. 이 케이스는 이제 순서가 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사는 케이스입니다. 네. 실제로 이 사례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20년 10월에 A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지방세법 조문에 보면은 저 A 분양권을 종전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좀 희한하죠. 네, 분양권인데 주택이라고 부르네요. 예. 그 다음에 저 2021년 4월에 B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저 앞에 A 분양권을 종전주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 B 주택이 이제 신규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여부 판단할 때 주택세에 포함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B 주택 살 때 A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B 주택은 조정지역 두 번째 주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규정으로 따지면 이제 8%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저 주택을 팔 거야. 이러면 우선은 1%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A 분양권이 이제 2022년 6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럼 A 다시 주택이 되겠죠. 그럼 원래 저 B 주택의 취득세를 추징을 안 당하려면은 저 A 다시 주택 준공되고 나서 2년 안에 B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러면 취득세 추징이 없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논리로 B주택을 팔아야 된다고요? 예. A주택이 아니라요. 네. 예. 원래는 이제 B 주택을 팔아야 추징이 없습니다. 조문이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저가 똑같은 상태로 저 A 분양권이 지금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계속 저 B 주택에서 살고 싶고 네. 저 A 다시 주택에 이제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A 다시 주택 준공되고 나서 2년 안에 B를 안 팔고 A 다시 팔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문제가 있는 거냐? 당연히 저 B를 팔면 추징이 없는데 A 다시 주택을 팔아도 추징이 없는 거냐? 똑같이 추징이 없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어렵네요, 이거는. 이것도 여러분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지금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잖아요, 지금. 저게 A 다시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으로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껴있으면은 그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준공된 다음에 그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여기서는 2년이죠.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도 되고요. 신규 주택을 팔아도 됩니다. 아무거나 결국 팔아도 된다. 아무거나 팔아도 취득세가 추징이 안 된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예. 요 지금 설명드린 사례비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여튼 어느 한쪽에 분양권이 끼어들 경우에는 뭘 먼저 팔아도 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저기서 그 A 분양권이 있고 B 주택이 있을 때 당연히 종전주택 A 다시를 먼저 팔아야 보통 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네요. 저걸 왜 지금 이제 그 논리가 맞는데 네, 기자의 네. 논리가 맞는데 네. 왜 이제 행안부에서 조문을 저렇게 만들어줬냐면은 잘 보시면은 A 분양권으로 취득한 저 A 다시 주택이 사실은 종전주택이잖아요. 저 A 분양권을 종전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종전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 추징을 안 당하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미 B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고 저 A-가 이제 새롭게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B를 팔죠. 그래서 이제 납세자한테 그 행안부에서 발표 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팔 건지 네가 정해가지고 하나를 2년 안에만 팔면은 중과는 안 하겠다. 자, 굉장히 오늘 좋은 내용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이 취득세 완화 방안 여기에 덧붙여서 이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취득세 문제의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